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과 급수, 수열의 극한은 마무리하고 급수로 들어갔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 모두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이어서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르고 따라서 정의와 계산 그리고 각각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등비 수열의 극한, 등비 급수다. 그래서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단순 공식 적용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대수 단원들의 숨은 어려움은 그 장면이 네가 외우고 있는 공식 또는 정리가 적용되는 놈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인가를 구분하고 그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계산에서 어려운 거는 주어진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을 정확하게 지킨다. 이게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어요. 이 수열의 극한만이 아니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렇고, 어찌됐든 지금은 급수에서 이제 정의와 계산이 끝나고 이제 등비 급수로 넘어갔다. 등비 수열의 극한처럼. 참고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범위 나누기와 그 범위 나누어진 범위 중에서 수렴하는 범위, 수렴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수렴 조건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두 부분을 나누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공비가 1이다. 이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 하는 얘기이므로 초항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등비급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47페이지 박스에서 노란색으로 표기를 합시다. 뭐냐면 첫 번째 줄, 첫째 항 A,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하여인데, 여기서 첫째 항 A가 뭐래? 0이 아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서 적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요 수열에 대한 얘기다. A, R의 n-1수. 이때 일단은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하여 수렴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랑 요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거랑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명료하게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항상 이런 단서가 조항이 달리면 그러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고, 이거는 매우 쉽죠. 뭐 나열을 해보면 이 형태에서 이거는 등비 수열이 아니지. 0, 0, 0, 뭐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더하면 0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계산에서는 그게 적용되는 전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수열의 극한, 급수, 더군다나 등비 수열의 극한까지 충분히 학습한 상태이므로 이해를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다음 수열에
극한 값은 얼마인가? 어떤 수열이냐면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짜증나는 형태죠. 이렇게 간다. 극한값 구해보세요. 그래서 위의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했고 밑에 문제도 함께 풀어보라 라고 했어요. 위의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풀 때 관련 이론이 바로 뭐냐면 수학원, 즉 대수 과목에서 지수 단원에서 배운 거듭 제곱근이죠. 그리고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뭐 새로운 수고,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얘는 계산을 할 때는 뭘로 하느냐면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 지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저걸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의 2분의 1승이다. 두 번째 항은 2의 2분의 1. 저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저 곱하기 2의 4분의 1이죠. 4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이해 갔나?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이잖아. 이게 뭐야? 내 제곱근 2잖아. 그래서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2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1승. 이러면 2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런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겠어요. 세 번째를 보면 나열은 3개항이라고 했잖아. 2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갔나? 이거는 이제 뭐 3개, 세 줄.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다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등비급수다 이거죠. 따라서 이 극한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여기다 이 극한은 뭐가 되느냐면 2의 1-r 2분의 1 초항 2분의 1이다. 그래서 2의 1승이므로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넌 이해 갔니? 뭐 여기다가 적어주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되면 급수 극한값이 급수의 합이라고 적을까? 급수의 합이 1-r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변형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 나오지 않고 내신스러운 형태가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제 유리수 지수 형태로 저런 게 등장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뭐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알아둬야 될 게 이런 박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등비급수에서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나눈다.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이론상 범위는 이런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기를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가 같은 현상이 나오니까 이제 경험칙에 의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뿐이거든. 벌써 마탱이 가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경우 나누기를 그러니까 범위 나누기, 경우 나누기의 특수한 형태인 범위 나누기를 하고 그에 따른 수렴 조건을 생각하는데 급수에서는 아예 너한테 범위 나누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수렴 조건을 쳐 외우고 그걸 이용하세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범위 나누기와 그에 따른 수렴 조건이라면 등비급수에서는 범위 나누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냥 수렴 조건을 아느냐를 요구한다. 이때 수렴 조건이란 A가 즉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와 초항이 0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묻고 있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얘는 등비수열. 그래서 3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3 x-2 이게 공비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뭐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경우를 나눠요. 그래서 x가 1인 경우는 수렴 맞죠? 그리고 x가 1이 아닌 경우는 공비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는 관계이고 여기서는 합집합이지. 그리고 얘랑 얘는 and 관계다.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하는 건 네가 아시고 그래서 나온 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알겠죠? 오케이. 졸리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수학의 원리 61페이지 12번 풀어보세요. 61페이지 12번 풀어보세요. 이제 두 개의 예제를 더 확인해 보는데 하나는 수학의 원리 61페이지 12번 문제고 하나는 센 219번 문제다. 그래서 수학의 원리 61페이지 12번 문제를 보면 급수가 수렴할 때 다른 급수를 주어지고 그 급수들의 수렴 여부를 판단하세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거지. 그런데 급수가 수렴한다와 필요충분 조건,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즉 수렴한다와 같은 말이 공비가 여기서는 공비가 R이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봐. 그러면 1번 급수의 공비는 뭐니? 하면 이거죠. 2분의 R의 3승이죠. 그러면 얘의 뭘 찾으라는 거야?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거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로 좋겠어요. 이게 뭘로 보이니? 이게 현재 뭘로 보이니?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확인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게 아니라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으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뭘로 보이니? 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나는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 뒤에 풀이도 뭐 알아서 잘 나와 있을 거고. 그런데 선생이 원하는 건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런 구조. 이게 뭐야? 핵심은 얘가 뭐 함수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 얘가 함수로 보이니?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이게 이 함수의 정의역으로 보이니?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치역으로 보이니? 이 함수의 정의역이 이럴 때 치역이 어떻게 되니? 하고 묻는 구조다. 이해 갔나? 그럼 뭐 해야 돼? 뭘 하느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겠니? 가 내가 별표를 친 이유가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y 꼴 x로 표현해 보면 그러면 8분의 1 x 세제곱 이걸 이제 x로 본다라면 이거는 이제 수학 2, 즉 미적분 1 단계를 거친 사람은 당연히 그릴 수 있을 뿐더러 그게 아니라 수학 1, 즉 대수 과목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듭 제곱근 에서 x의 n승의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러니까는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찾으라.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별로 손댈 게 없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을 함수의 치역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프로 그리냐 이거지. 뒤에 풀이 있는 것처럼 중딩처럼 반으로 나누고 양수로 나누니까 변하지 않고 그걸 세제곱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제 센 219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언급했던 놈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뭘로 보여야 돼? 등비급수로 보인다. 등비급수. 그죠? 등비급수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초항이, 이게 초항이지. 공비는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코사인 x의 범위는 뭐니? 하면 0과 3분의 파이니까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2분의 1인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가?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그러면 이게 초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비는 공비로 본다라고. R은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 치환해서 본다라면 이렇게 보는 거죠. y는 t 플러스 1분의 1 단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넣으면 1,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3분의 2. y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1 넣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가 한 게 뭐야? 이게 R이다. R. 그래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이므로 수렴이다. 따라서 fx는 1 마이너스 r, r이 뭐야?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분의 초항 코사인 x다. 뭐 생긴 건 더럽지만 번분수 정도고 뭐 해보면 뭐가 나오겠죠. 이건 뭐가 나오지? (1 플러스 코사인 x가 나오나? 그래서 요곳의 범위가 뭐?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식이 대응규칙 함수식이 코사인 x 플러스 1이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치수니까 저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등비급수가 여기는 거듭제곱급,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관점, 그리고 여기는 일종의 합성이라고 해야 될까? 합성함수. 아무튼 함수식으로 등비급수가 제시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그 식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시된 놈도 우리가 앞에서 해본 적 있지. 그러니까 급수도 등비급수도 그 함수식으로 저렇게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섞여 있는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요놈이다. 수렴 조건. 이게 등비급수에서 유일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비급수를 마무리하고, 이 등비급수가 아니고 여기로 가야 되네. 3-1이라고 했잖아. 3-2가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 벌써.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등비급수의 활용, 수능에서 매우 중요했고, 따라서 내신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등비급수의 활용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 급수의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판정이 되겠어요. 뭐 앞서도 얘기했었지만 수열의 극한과 달리 급수에서는 마치 판별식처럼 수렴과 발산을 판정하는 그런 과정을 요구한다. 저기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죠. 익숙한 형태와 낯선 형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렴 발산을 판정하세요라고 했을 때 일단 큰 카테고리가 익숙한 형태와 낯선 형태로 나누고, 익숙한 형태라면 그 패턴대로 판단을 한다. 이게 세 개거든. 그리고 낯선 형태라면 앞에서 했던 판별식을 이용한다. 뭐죠? 여기서 판별식이란 뭐지? 하면 일반항의 극한과 급수의 관계의 대우죠, 대우. 즉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기억나나? 그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AN이 0으로 수렴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한다. 짜증나지만. 그래서 구하기 3단계 AN을 구한다. 그 다음에 SN을 구한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을 구한다. 과정을 받는다가 판별식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익숙한 형태와 낯선 형태로 나누고, 익숙한 형태라면 낯선 형태라면 판별식이다. 그럼 익숙한 형태는 뭔데요? 익숙한 형태는 첫 번째가 부분 분수 분해 형태예요. 두 번째가 교대 급수예요. 세 번째가 방금 한 등비 급수예요. 예를 들어 등비 급수라고 하면 뭐 일반항이 어쩌고가 아니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냐, 이걸 확인한다라는 거지. 교대 급수는 이름도 거창한 라이프니츠, 발음해봐야 돼. 라이프니츠 판정법, 즉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데 그 절대값이 뒤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느냐, 그리고 그 극한이 0이냐를 만족하면 수렴이고, 그렇지 않으면 SEN과 SEN-1의 극한을 구하고 그것이 같은지 확인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부분분수 분해는 사실 제일 처음에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쌤 펴보세요. 32페이지 유형 1번과 유형 2번이 되겠어요. 이거는 제일 처음 다루었던 놈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게 했었고, 즉
189번과 192번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구하기의 예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는 익숙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판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두자가 되겠어요. 그때 이제 부분 분수 분해다라는 명칭을 따로 쓰지 않았으므로 했지만 그게 저기에 해당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제를 적어준 거고 복습을 할 때 리마인더라고 적어준 것뿐이에요. 지금 다시 풀 일은 없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준다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등비급수의 활용을 한번 해보자.